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강직성 척추염 환자 수는 3만 8천여 명으로 20, 30대 젊은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흔히 디스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쉽게 말해서 척추 관절 주위의 인대,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서히 굳어서 뻣뻣해지는 자가 염증성 질환입니다. 척추뼈는 목뼈인 경추, 그다음에 가슴 등 부위로는 흉추, 허리 부위의 요추, 꼬리뼈 부위로 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 이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몸을 유연하게 구부리고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척추와 척추 사이가 뼈로 이어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의 뼈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결국 진행하게 되고 척추뼈가 하나로 점점 붓고 굳으면서 강직이 발생하고 몸을 구부리지도 고개를 자유롭게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관절 주위에 발생한 염증으로 척추마디가 서서히 굳어지는 자가 염증성 질환인데요. 병이 진행되면 등이 굽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심하면 허리와 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그 외의 유전자 등에 의한 유전적 소인이 한 70%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일부 장염균이나 요도 감염 이후에 세균 감염 발생에 의해서 질병이 생겼던 경우가 있었고 인대나 힘줄, 관절 손상이 심한 경우 이후에 이 질병이 생겼던 경우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HLA-B27과 그 외의 유전자 등에 의한 유전적 소인이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균 감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원인으로 거론되어지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단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등 하지 관절통이 잘 생긴다고 한다면 20대 초중반 이후에는 척추 증상이 주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이랬다가 낮에 움직이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뻣뻣하고 움직일 때 이런 통증이나 강직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서 새벽녘에 잠을 깨기도 하고 그다음에 엉덩이 부위 통증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의 하지 관절염, 아킬레스 건염 등의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관절 이외에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부위가 눈에 발생하는 포도막염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건선이나 그리고 장의 염증성 장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강직성 척추염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요. 주로 아침에 통증과 뻣뻣함을 심하게 느끼다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호전됩니다. 또 양측 엉덩이에 번갈아 통증이 오고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에 하지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 증상 외 포도막염, 피부건선,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관절이 변형되기 시작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강직성 척추염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앞에서 언급한 염증성 요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면 허리나 흉곽의 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절의 증상과 같은 임상 증상이 있으면서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천장골 관절의 이상 소견 그리고 HLA-B27과 같은 유전자 검사, 혈액에서 염증 수치 상승 등 이런 종합적인 소견을 고려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엑스레이를 비롯한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MRI를 통한 초기 강직성 척추염 판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진통소염제로 대표되는 먹는 약, 그리고 항류마티스 약물, 그리고 주사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이제 기본적인 강성 척추염의 치료제로 통증뿐 아니라 운동기능 저하 및 염증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및 위장관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통소염제와 경구 항류마티스 약물의 효과가 없고 척추 증상 등 질병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 병을 일으키는 염증 바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 TNF를 차단하여 효능을 나타내는 TNF 차단제, 생물학적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사제는 모두 주사제입니다. 생물학적 주사제는 통증하고 염증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감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치까지는 어렵지만 약물 치료와 운동요법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관절 손상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다리가 이제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척추의 경우에는 심하게 굽어서 앞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척추 교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강직성 척추염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나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남녀 발생 성비가 대략 4분의 1로 주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에게서 증상과 뼈 손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딱딱한 곳에서 자는 것이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잠잘 때는 지나치게 푹신한 베개나 침대의 경우 푹 꺼지는 부위가 있어서 이를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단한 매트리스나 바닥 위에서 반드시 드러누는 것이 좋고, 베개는 낮고 자그마한 것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예방법이 없는 강직성 척추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발병 후 척추 강직, 골격 변형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환자 스스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또한 환자 개인에 따라 증상 및 강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일관성 있고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것 이상 중요한 것은 운동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관절 변형을 줄이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운동 역시 개인의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천장 관절만 진행된 경우에는 모든 운동이 실제로 가능하고, 척추 강직이 있는 경우는 수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희귀 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 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환자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